안녕 재윤이야. 다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느라 고생이 많다. 최근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이준석과 전항일의 7시간 부정선거 끝장 토론 다들 챙겨봤어? 특정 진영은 환호하고 중도층은 혼란에 빠졌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 너희들 자극적인 포털 기사 제목 몇 개 쓱 훑어보고 그 토론의 진짜 본질을 다 꿰뚫어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피말리는 7시간을 다 볼 엄두가 안 나서 남들이 입맛대로 편집해준 편향된 영상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나 오늘 내가 그 길고 지루했던 7시간을 가장 잔혹하고 날 것 그대로의 시간으로 완벽하게 쥐어짜 줄게. 진영 논리? 그딴 거 내 알 바 아니야. 눈가림도 없어. 오직 적나라한 진실 하나만 파헤친다. 과연 누가 차가운 시스템의 논리로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었고 누가 대중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놀았을까? 지금부터 네가 굳게 믿고 있던 모든 걸 철저하게 부셔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먼저 이준석의 논리부터 뜯어보자. 7시간 동안 이준석이 들고 나온 무기는 감성팔이나 애국심 호소가 아니었어. 그냥 차가운 데이터, 통계학,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였지.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은 그 자리에 정치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음모론자들을 앉혀놓고 팩트 폭격을 날리는 시스템 엔지니어에 가까웠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뭐야?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전 던지기를 1000번 해서 앞면만 나올 확률이다. 뭐 이런 거잖아? 여기서 이준석은 아주 간단한 수학과 상식으로 맞서지. 애초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과 본투표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의 표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생각해봐. 2026년 지금 평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야근에 찌든 2030, 40대 직장인들이 굳이 수요일 본투표일에 줄을 서겠어? 아니면 주말 껴있는 사전투표를 편하게 하겠어? 당연히 연령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집단이 투표를 하니까 비율이 다르게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지. 이걸 동전 던지기 확률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통계학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라는 걸 엑셀 데이터로 그냥 깔아뭉개버렸어. 그 다음은 QR코드와 분류기 조작설. 진짜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소리가 먹힌다는 게 놀랍지만 짚고 넘어가자. 이준석의 반박은 이거야. 만약 전국적인 단위로 개표기를 조작하고 수십만 장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으려면 대체 몇 명의 공범이 필요할까? 투표소 참관인, 선관위 직원, 알바생, 투표지 운반하는 경찰까지 수만 명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아야 해. 너희들 한국 사회 알잖아? 헬조선에서 단톡방 하나만 털려도 온 국민이 다 아는 마당에 이 거대한 조작 시스템을 단 한 명의 내부 고발자도 없이 유지한다고? 게다가 지금 현실을 봐. 길거리에 깔린 게 CCTV고 지나가는 차마다 24시간 블랙박스가 돌아가. 누군가 마음먹고 비밀을 폭로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켜고 라이브 방송 하나만 켜도 세상이 뒤집히는 초연결 사회야. 그런데 전국 수백 개의 개표소에서 일사불란하게 표를 바꿔치기 하고 서버를 해킹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그 수많은 임시직 알바생들, 말단 공무원들 중에서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헬조선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상사가 조금만 짜증나게 굴어도 당장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글 올리고 퇴사하는 게 요즘 시대야. 그런 시대에 국가 단위의 범죄를 완벽한 침묵 속에서 실행한다? 이준석은 바로 이 지점, 즉 대한민국 사회의 내부 고발 메커니즘과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조작설의 허구를 박살낸 거야. 이준석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지. 제발 소설 좀 그만 쓰고 현실을 살아라. 선거 관리 시스템에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선을 그었어. 오류와 조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만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이준석은 두꺼운 통계학 교과서를 던져버린 셈이야. 이 파트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논리적 압도를 넘어서는 거였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확증 편향에 빠진 대중에게 진짜 논리적 추론이 뭔지를 보여준 거지. 7시간 동안 이준석은 단 한 번도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어. 무표정하게 상대방이 가져온 빈약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해체했을 뿐이야. 마치 고장난 기계를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기술자처럼. 이 차가운 현실의 칼날 앞에서 오로지 의혹과 분노로만 뭉쳐있던 음모론의 뼈대는 앙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준석이 완벽하게 이긴 것 같지? 통계와 논리로 무장한 엘리트 정치인이 음모론자들을 참교육한 사이다 영상 같잖아. 그런데 현실은 어때? 그 7시간의 토론이 끝난 후에도 전항일의 주장에 열광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다 수학도 모르는 바보 천치라서 그럴까? 절대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야. 전항일이 파놓은 완벽한 현실의 덫,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관통한 묵직한 카운터펀치를 지금부터 해부해줄게. 전항일은 애초에 이준석처럼 엑셀표나 복잡한 확률 공식을 들고 나오지 않았어. 그가 꺼낸 무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뼛속 깊이 각인된 불신,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어. 이준석이 선거를 거대한 기계 장치로 봤다면 전항일은 선거를 사람과 권력의 문제로 본 거야. 전항일의 핵심 논리를 봐. 물리적인 투표지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고? 좋아, 100번 양보해서 현장 조작은 없었다고 치자. 그럼 그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중앙 서버는 선관위라는 그 폐쇄적이고 오만한 거대 조직의 내부 시스템은 과연 100% 무결한가? 2026년 지금이 어떤 시대야?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특정 정치인의 가짜 영상도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철통 같다던 거대 은행의 전산망도 하루아침에 먹통이 되거나 털리는 초연결 디지털 시대잖아. 이런 세상에서 소수의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깜깜이 전자개표 및 집계 시스템을 그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신하라고? 그게 오히려 더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인 종교 아니냐는 거지. 전항일은 선관위의 그 뻣뻣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정확히 타격했어.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특정 지역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몰표가 쏟아져서 해명을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투명하게 원본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하고 티끌만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을 허용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 행정 편의주의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 자료 제출을 미루고 툭하면 보안 운운하며 시스템 접근을 막았지. 대중의 눈에 비친 선관위는 신성불가침의 성격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방패막이었던 거야. 이준석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핏대를 세웠지만 전항일은 그 숫자가 주는 서늘한 기시감을 건드렸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숫자가, 그것도 전체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접전지역에서만 반복적으로 쏟아진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사위 안에 납덩이가 들어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생존 본능이야. 그걸 두고 배운 자들이 칠판에 수학 공식 써가며 무식하다고 조롱하면 대중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돼. 무엇보다 전항일의 가장 뼈아픈 일격은 바로 입증 책임의 주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데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야. 막대한 세금을 쓰며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국가, 바로 선관위에게 있는 거지. 국민이 완벽한 물증을 찾아와야만 마지못해 해명하겠다는 그 오만한 태도 자체가 이미 시스템의 신뢰가 붕괴했다는 증거라는 거야. 전항일은 7시간 내내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졌어. 너희들이 엘리트의 성을 쌓고 국민을 그저 가르쳐야 할 무지렁이 취급할 때 우리는 그 알량한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였던 셈이지. 결국 이 파트에서 전항일은 판을 숫자의 싸움에서 명분과 태도의 싸움으로 끌어올렸어. 완벽한 증거가 없으니 입 다물라는 차가운 엘리트주의에 맞서 국가 시스템은 티끌만한 의혹 앞에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일깨운 거지. 이준석의 데이터 방패가 아무리 단단해도 전항일이 쏘아올린 이 근본적인 불신의 화살은 현실에 지친 대중의 심장에 너무나도 깊숙하고 정확하게 꽂혀버렸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서늘한 본질을 마주할 시간이야. 2026년 대한민국은 왜 이 7시간짜리 지루한 토론에 미친 듯이 열광하고 두 쪽으로 찢어져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걸까? 이준석의 논리가 이겼냐? 전항일의 합리적 의심이 이겼냐? 사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 이 거대한 사회적 신드롬 밑바닥에는 헬조선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들의 병들고 뒤틀린 심리가 아주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거든. 너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보자. 그 피 말리는 토론을 보면서 혹은 관련 유튜브 영상에 핏대를 세우며 악플을 달면서 진짜로 너희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뭐야?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웃기지 마. 대다수는 그저 자신의 억눌린 분노와 무력감을 배설할 거대한 샌드백, 혹은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욕을 퍼부어줄 대리인이 필요했을 뿐이야. 지금 2026년 한국 사회의 꼬라지를 봐.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미쳐 날뛰어서 마트 가기가 겁나고 매일같이 피로회복제 마시고 밤새워 갓생을 살아도 서울의 번듯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인 게 현실이잖아. 영끌에서 묻어둔 주식이나 코인은 파랗게 질려있고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출근할 때마다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아, 이 사회의 시스템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피땀을 교묘하게 쥐어짜고 있구나 라고.
바로 이 지독하고 끈적한 불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시스템에 배신당하고 기득권에게 착취당한다고 느끼는데 그 국가 시스템의 정점인 선거가 아무런 문제 없이 투명하게 돌아갈 거라고 찰떡같이 믿는 게 오히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전항일의 주장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히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맹신해서가 아니야. 나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빌어먹을 사회, 그 배후에 무언가 거대하고 악의적인 조작 세력이 존재해야만 내 팍팍한 삶과 실패가 온전히 내 탓이 아니게 되니까 그들에게 선관위는 단순한 선거 관리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기만해온 모든 썩어빠진 기득권 카르텔의 상징이자 표적이 되어버린 거지. 반대로 이준석의 차가운 논리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 그들은 그래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마지막 이성의 동아줄을 절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야. 만약 진짜로 국가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마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고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등바등 지켜온 법과 질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얻은 스펙과 직장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모든 게 허상이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매트릭스라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우니까 이준석이라는 엘리트의 방패 뒤에 숨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지. 거봐, 통계적으로 조작은 불가능해. 내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결국 이 7시간의 끝장 토론은 선거제도의 오류를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어.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신병동에서 벌어진 끔찍한 집단 심리치료 세션이자 서로의 골문 상처를 헤집는 잔혹극이었지.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유튜브 알고리즘이 기름을 부었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팩트체크할 인내심 따위는 진작에 내다버렸어. 그저 내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자극적인 1분짜리 쇼츠 영상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의 메아리방에 갇혀서 상대를 뇌가 없는 좀비나 맹목적인 추종자로 악마화하기 바쁘지. 전환길의 합리적 의심은 진영 논리에 갇혀 그러니까 100% 조작이다 라는 극단적 맹신으로 변질되고 이준석의 물리적 한계 증명은 의심하는 놈들은 다 수학도 모르는 미개한 바보들이라는 오만한 엘리트주의로 둔갑해버렸어. 진실은 그 양극단의 중간 어디쯤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대중들은 각자의 진영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지. 이 얼마나 비참하고 코미디 같은 현실이냐. 너희들이 밤잠 설쳐가며 키보드로 서로를 물어뜯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며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동안 진짜 기득권들은 저 위에서 이 완벽하게 두 쪽으로 분열된 흑우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걸? 저렇게 자기들끼리 시스템을 두고 싸우느라 바쁘면 정작 그 시스템을 설계한 우리들의 진짜 밥그릇은 안전하겠군 하면서 말이야. 이게 바로 너희가 7시간의 도파민 파티 끝에 마주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민낯이야.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7시간의 끝장 토론의 마침표를 찍어보자. 과연 이 피말리는 사투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이준석일까? 아니면 전항일일까?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해줄게. 완벽한 승자 따위는 없어. 둘 다 아주 기형적인 반쪽짜리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야. 먼저 물리적인 증거와 시스템의 논리라는 차가운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산해보자.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이준석의 압승이야. 이준석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허술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인지 데이터와 통계학이라는 불도저로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렸어. 그가 들이민 수치들, 2026년 대한민국의 촘촘한 감시망, 그리고 헬조선 특유의 내부 고발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는 그 어떤 조작설도 발붙일 틈조차 없었지. 논리의 치밀함,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를 증명해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은 상대를 철저하게 해체해버렸어. 이준석의 승리는 곧 팩트의 승리이자 음모론의 망상을 부셔버린 현실주의자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정치적 공감대와 대중의 억눌린 목소리를 누가 더 잘 대변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판정은 완전히 뒤집혀 여기서는 전항일의 완승이야. 솔직히 정치가 엑셀표와 수학 공식으로만 굴러가던가? 아니잖아. 정치는 결국 사람의 피 끓는 마음을 얻고 불안을 해소해주는 싸움이야. 전항일은 숫자 따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중의 그 서늘한 불신, 그 깊고 쓰라린 상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후벼 팠어. 매일매일 삶의 전쟁터에서 짓밟히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과 소통의 단절을 완벽하게 포착해냈지.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승화시킨 거야. 전항일은 비록 물리적 증거 싸움에서는 밀렸을지 몰라도 수백만 명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분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완벽하게 성공했어. 이건 머리가 아닌 대중의 뜨거운 심장을 울린 철저한 감성의 승리야. 그러면 도대체 이 7시간의 토론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결론은 뭘까? 이준석의 말대로 시스템에 잔실수는 있을지언정 조직적인 범죄는 없었다고 맹신하며 발 뻗고 자면 되는 걸까?
아니면 전항일의 말대로 선관 위의 모든 시스템을 악마화하며 평생 의심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하는 걸까? 정답은 그 어느 쪽도 아니야. 이 기나긴 사투가 우리 눈앞에 폭로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은 따로 있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나아가 이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 자체가 이미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팩트야. 생각해봐.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가 나와서 수식을 들이밀고 결백을 주장해도 국민 절반이 콧방귀를 낀다면 그 시스템은 이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거야. 반대로 구체적인 물증 하나 없이 그저 맹목적인 의심만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단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의 망령에 갇혀버리게 되겠지. 우리 MZ세대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판을 다시 읽어보자. 너희들 갓생 살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도 벅찬데 왜 저들의 낡은 정치 게임에 아까운 도파민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진짜 승리라는 건 이준석의 차가운 논리로 시스템의 빈틈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전항일의 뜨거운 공감으로 대중의 무너진 신뢰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의 몫이야. 하지만 씁쓸하게도 이 토론장에는 그런 영웅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저 각자의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값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던 두 명의 검투만 남았을 뿐이지. 너희들이 지금 진짜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포털기사 댓글창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평범한 이웃이 아니야. 티끌만 한 의혹도 없이 투명해야 할 국가 시스템을 이토록 처참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무능한 설계자들, 그리고 대중의 이런 처절한 분열을 교묘하게 정치적 자산으로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기득권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진짜 권력자들이지. 그들은 너희가 이준석이 맞네, 전항일이 맞네 하며 목핏대를 세우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이 순간에도 저 높은 곳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 완벽한 통제 상황에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 결론이다. 이 7시간의 진흙탕 싸움이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거야. 제발 어느 한쪽 진영의 앵무새들이 떠드는 말만 듣고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흑우가 되지 마. 이준석의 데이터가 완벽해 보인다고 거대한 시스템의 순진한 부품이 되지도 말고 전항일의 분노가 내 속을 시원하게 긁어준다고 해서 증명되지 않은 음모론의 광신도가 되지도 마. 명심해. 정치인들은 결국 너희들의 분노와 불안을 먹고 자라는 존재들이야. 그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너희끼리 편을 가르고 피 터지게 싸우는 순간 너희는 영원히 이 지옥 같은 시스템의 장기말로 전락하는 거야. 진짜로 이 헬조선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진영 논리를 집어치우고 너만의 차가운 정보 필터를 장착해. 끊임없이 의심하되 팩트로 검증하고 뜨겁게 분노하되 차가운 논리로 무장하라고. 오늘 내 분석조차도 100% 믿지 마. 내가 해부해준 그 7시간의 파편들 내 두 눈으로 직접 다시 보고 내 머리로 철저하게 다시 계산해봐. 세상의 그 어떤 권위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네 삶을 구원해주지 않으니까. 내 적나라한 팩트 폭격이 조금 쓰리긴 해도 잠든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 앞으로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진짜 민낯을 계속 까발려 줄 테니까. 재윤이었어.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